하긴 결혼 첫 해에 꼭 한 번 있긴 했지만 말이야. 그런데 내 어미는 기도에 몹시 열중해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 죽일 같은 때는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나를 서재로 내쫓는 것이 일쑤였어. 그래 나는 내 어미의 미신을 타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당신의 성상이 있지. 내가 그걸 꺼내서 어떻게 하나 똑똑히 보란 말이야. 당신은 이 따위 물건이 무슨 기적이라도 가져오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내가 여기다 침을 뱉어 보이지. 그래도 내게는 아무 탈도 없을걸. 이라고 했더니 나를 잔뜩 노려보는 품이 당장에 죽이기라도 할 것 같은 형상이야. 그러나 내게는 덤벼들지 않고 벌떡 일어나 손뼉을 한번 탁 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온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그냥 방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지. 아니 알로샤 넌 어떻게 된 거냐? 응?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늙은이는 깜짝 놀라 튀어 일어났다. 알로샤는 표도로가 자기 어머니 얘기를 꺼낼 때부터 얼굴빛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었다. 얼굴은 빨갛게 달고 두 눈은 번쩍이며 입술은 경련하듯 떨고 있었다. 술 취한 늙은이는 끝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문 채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알로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즉 방금 아버지가 얘기하던 바로 그 미친 여자에게서와 똑같은 현상이 알로샤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그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금 한 얘기대로 손뼉을 탁 치고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밑동을 잘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맥없이 의자 위에 쓰러져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는 마구 솟아오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며 온몸을 후들후들 떨고 있는 것이었다. 늙은이는 이 모든 광경이 그의 어미와 너무나 흡사해서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반, 빨리 물을 떠오너라. 제 어미와 아주 똑같구나. 그때도 저랬다니까. 얘 입으로 물을 품어줘라. 나도 늘 그래주곤 했는데 제 어미 얘기를 듣고 얘가 그만 하고 그는 이반에게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이의 어머님이라면 제 어머니도 되는 게 아닙니까? 울컥 치미는 분노와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반은 내뱉듯 말해버렸다. 노인은 그의 눈초리에 놀라 흠칫 몸을 떨었다. 그러자 이때 노인의 머릿속에는 비록 짧은 순간이나마 알로샤의 어머니가 이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당연한 생각이 쑥 빠져 달아나 버린 듯한 괴이한 착각이 일어났다. 내 어미는 어찌 된다고 그는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투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넌 누구 어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이의 어미가 이런 연병할. 하긴 내 녀석의 어미도 되는군. 내 정신 좀 봐. 그전엔 내 정신이 이렇게 흐린 적이 없었는데. 이반아, 용서해라. 나는 다만. 헤헤헤. 그는 입을 다물었다. 술 취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흐릿하고도 별 의미가 없는 웃음이 그의 얼굴 위에 길게 퍼졌다. 그러나 바로 이때 문간방 쪽에서 우당탕 퉁탕 하는 크다란 소리와 함께 사나운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확 열리면서 드미트리가 달려 들어왔다. 노인은 덜컥 겁이 나서 이반의 곁으로 달려갔다. 난 죽는다. 난 죽어. 날 살려다오. 제발 저놈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다오. 그는 이반의 프로코트 자락에 매달리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리와 스메르자코프도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드미트리를 방 안에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아까 한바탕 그를 붙잡고 승강이를 한 것은 바로 이 두 하인이었다. 그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주인 표도로에게서 그런 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홀에 뛰어들어온 드미트리가 잠시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 틈을 타서 그리고리는 재빨리 식탁 쪽으로 돌아가 안으로 통하는 맞은편 방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 방문 앞을 사수하려는 듯이 두 발을 떡 벌리고 막아섰다. 이것을 보자 드미트리는 고함 소리라기보다는 차라리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그리고리에게 덤벼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년이 저기 있었구나. 저기다 숨겨두었구나. 비켜 죽일 놈 같으니. 그는 그리고리를 밀쳐내려 했으나 오히려 늙은 하인에게 떠밀려 버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드미트리는 주먹을 번쩍 들더니 그리고리에게 힘껏 내리쳤다. 노복은 아랫도리를 잘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맥없이 쓰러져 버렸다. 드미트리는 그 위를 뛰어넘어 방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스메르자코프는 맞은편 구석에 있는 표도로 옆에 바싹 붙어선 채 얼굴이 사색이 되어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여기 있어 하고 드미트리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년이 방금 이 집으로 몰래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따라가 붙잡아 보질 못했지만 틀림없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녀는 분명히 여기 있어. 라는 드미트리의 말이 표도로에게 형용키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킨 모양인데 그는 순식간에 모든 공포를 잊어버렸다. 저놈 잡아라. 저놈을 잡아. 하고 그는 외치며 드미트리를 뒤쫓아갔다. 그러는 사이에 그리고리는 방바닥에서 일어났으나 정신은 아직도 얼떨떨한 모양이었다. 이반과 알료샤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셋째 방에서 벼랑간 무엇이 방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대리석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던 커다란 유리 꽃병이었는데 그리 비싼 것은 아니었다. 드미트리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것을 건드려 떨어뜨린 것이다. 저놈 잡아라 하고 노인은 소리쳤다. 빨리 저놈을 잡아다오. 그제서야 겨우 뒤쫓아온 이반과 알료샤가 억지로 노인을 홀로 끌고 돌아왔다. 도대체 뒤쫓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형의 손에 죽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반은 화를 내며 아버지한테 소리쳤다. 바네치카, 알료샤, 그루센카는 여기 와 있다. 와 있어. 이리 들어오는 걸 저놈이 제 눈으로 보았다고 했겠다. 그는 숨이 콱콱 막히는 모양이었다. 설마 이런 시간에 그루센카가 찾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므로 그녀가 여기 와 있다는 뜻밖의 소리에 그는 금세 냉정을 잃어버렸다. 온 몸을 후들후들 떨고 있는 품이 흡사 정신 나간 사람 같았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오지 않은 건 아버지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반이 소리쳤다. 아니지. 어쩌면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 문은 잠겨 있는 걸요. 열쇠는 아버지가. 이때 벼랑간 다시 드미트리가 홀에 나타났다. 그는 지금 뒷문이 잠겨져 있는 걸 보고 온 것이다. 뒷문의 열쇠는 실은 표도로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이나 창문이 모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루센카가 기어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틈은 없었다.
저놈을 잡아라. 드미트리를 보자 표도르는 다시금 째지는 소리를 질렀다. 저놈은 내 침실에서 돈을 훔쳐갖고 나왔을 거야 하며 그는 이반의 손을 뿌리치고 드미트리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두 손을 들어 노인의 관자놀이개에 조금 남은 머리 트럭을 움켜쥐고 앞으로 끌어당기더니 쿵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그를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고 나서도 발밑에 나둥그러진 아버지의 얼굴을 구두발로 2번이나 걷어찼다. 노인은 숨이 넘어갈 듯이 비명을 질렀다. 이반은 형 드미트리만한 완력은 없었으나 두 팔로 형을 끌어안고 간신히 아버지한테서 떼어놓았다. 알료샤도 이반을 도와 큰 형을 앞에서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말렸다. 정신이 있소 없소 아버진 죽고 말 거요 하고 이반이 소리쳤다. 이따위 영감장이는 죽어 마땅해. 드미트리는 시건덕거리며 외쳤다. 지금 죽지 않는다면 다시 와서 죽이고 말 테다.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할 거야. 형님, 당장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하고 알료샤가 명령조로 말했다. 알렉세이, 바른 대로 말해다오. 너밖엔 믿을 사람이 없구나. 조금 전에 그년이 여기 왔니 안 왔니? 그년이 골목길에서 울타리 옆을 따라 얼른 이쪽으로 숨어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내가 부르니까 도망을 치고 말았어. 정말로 여긴 오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그 여자가 올는지 모른다고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 눈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그년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내고 말 테다. 그럼 난 가겠다. 알렉세이, 일이 이쯤 됐으니 이 이솝 영감한테 돈 얘긴 아예 꺼낼 것도 없어. 그러나 까체리나 이바노브나한테는 지금 곧 가서 형이 인사를 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해다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진 장면도 자세히 얘기해 주렴. 그러는 사이에 이반과 그리고리는 노인을 안아서 안락의자에 앉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